그러면 이걸 뚫고 밀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밀리다가 돌면 여기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종복입니다. 11월 7일 11시 44분이에요. 실시간 정규 영상 넣을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 핵심 주도주 실시간 대응 전략에 관한 영상을 줄 겁니다. 대신 여기 우측 보이죠? 이 우측 다시 또 들어가요. 내일이에요, 여러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 근데 이때 공개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트넘 또 충격패를 당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23시 55분, 23시 59분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게릴라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라도 적극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또 떼돈 법니다. 내 단언하는데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나는 죽으나 사나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해주는 얘기 잘 참고하든 아니면 기존의 나의 영상을 보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원래 77만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77만원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새 주식시장도 그렇고 장도 폭락했고 최고의 기회가 왔고, 나도 원래 다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토마토 요새 증권 방송하는 쪽에 그 증권 텔레비의 어떤 그게 그렇게 예전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좀 푸시도 오고, 뭐 내가 그 푸시 뭐 무조건 뭐 누가 하라고 한데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어떤 77만원 나왔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서 주식 제대로 한번 하기 바라요, 여러분. 우선은 내가 오늘 영상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지금 시장 이것으로 마무리의 이 내용들, 여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 지금 지수가 좀 밀리지 않습니까? 1300을 깨고 확 내려갔어야 되는데 어제 1300을 깨면서 종목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1300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외국인 놈 자들과 기관 놈 자들의 어떤 매도가 나오고 이러는 것도 지금 또 요런 요인이 나오는 것도 있어. 다만 이거는 내가 시간 되면 나중에라도 오늘장에 나오는 이 특징의 수급을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어제 공매도 조치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일종의 반항? 뭐 어떤 그런 걸로 느껴져요. 이것도 아마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 원래 이렇게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은 이렇게 주식과 선물 쪽을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선물을 파는 것은 자주 나와요. 근데 기관은 주식을 팔면 선물을 사거나 선물을 팔면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의 어떤 수급의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동시효과에 땡겨놨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요런 식인게요. 그렇지만 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일종의 반항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가 이제 또 내 의견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최근 시장의 특징 마무리 영상 잘 보라고 한 것을 내가 말로 표현한겨. 대신 요거 오늘의 교훈으로 얘기한 게 있죠, 여러분. 오늘의 교훈 주식은 지지 혹은 변곡점 이런 걸 잘 보되 많이 빠지면 한 방에도 급등한다. 이게 오늘의 교훈이었잖아. 우선 이것도 뒤에 패스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여주고 갑시다. 이번에 이건 핵심 주도주만 그냥 내가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따로 보여줄게요. 10월 31일 야간 강연 방송에서 추천한 공식 추천주가 7개 있죠? 공식 추천주에 내가 추천해줬던 가격대에서 샀으면 이거보다 수익이 더 높아요. 대신 요것은 그 다음에 나온 양봉, 그 다음에 양봉이 클 때는 그 중간값 그런 정도로 한 건데 포스코 퓨처가 50%짜리고
에코프로 BM이 68%짜리예요. 공식 추천주가.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숫자로 일단 확인을 하고 갑시다. 요게 일주일 사이에 나온 수익이라는 거지. 기존에는 저 정도 수익이 나오려면 기본 한 달, 두 달 걸렸어. 맞죠? 한 달, 두 달 걸려서 나와야지 될 수익이 지금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변곡점 혹은 지지권에서 지수 급락시, 그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 한 방에 급등한다. 나는 야간 강연 방송 참석자 앤드 내 정규 방송 회원들한테 확인시켜준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장 지수 급락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것도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용 물량서부터 뭐 달러 환율의 네크라인서부터 옵션 가격 구조서부터 이거 얘기하면 내가 하향 평준화 되네 어쩌네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간략하게만 얘기해 줄게. 파생과 연계돼야 되는데, 어제 동시호가에 종합을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4P 이상을 땡겨버린겨. 4P 이상을. 그리고 동시호가로 가면서 선물도 무지막지하게 땡겼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원래 그게 내 주특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콜옵션 결제가 거의 40배 결제를 줬어요. 동시호가에.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론 6대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결제 필살기,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이, 이것도 요번에 야간 방송 들은 사람이 지금 내 영상 보고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옵션 가격은 이건 반드시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 옵션 가격이고, 내일 모레가 만기일이죠. 내일 모레 만기일이 돼야 저게 해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만기 12월 물을 가지고 옵션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 12월 물의 옵션 가격은 변동성이 살아있는 옵션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동성이 나오는 건 필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옵션 가격과 뭐 기본적으로 내가 강의해 주는 것만 알면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번에 봤듯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저점 매수를 하거나 타이밍을, 변곡점 타이밍을 잘 잡으면 또 다음에 또 폭등하는 주식이 나와서 수익이 또 되게 커질 것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요까지만, 이거 길게 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익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8일날이 파웰 연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겨. 그러면 이제 딱 계산 나오지. 만약에 8일날 파웰이 좀 뜨끔미지근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미국장이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목요일날 우리나라 만기 영향 주는 거지. 근데 외국인 저자들은 선물을 매도 쳐놨는데 이 옵션은, 근데 너무 이거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이런 설명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쟤들이 선물 매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콜옵션 327, 325 이런 상황에 옵션 매도도 되게 큰데 그걸 개인들이 사고 있지. 그죠? 이거는 이 이하로 계속 밀어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5036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억이야, 50억. 320이 지금 60만원짜리에 50억을 매도 쳐놨거든. 이러면 320으로 밀려야지 되는 거거든. 대신 그쪽으로 밀려버리면 요거 매수해 놓은 게 있거든. 요거 매수해 놓은 게 또 수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여기는 또 매도를 쳐놨지. 이 금액을 봐봐.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대충 빼버리고 이 금액은 되게 크니까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먹겠다고 밀어버리면 이 큰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급락이 된다라고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금융투자하고 투신을 보면 이 금융투자 놈들 보면 322만 1438이라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프로끼리 하죠. 근데 이쪽을 보세요. 풋옵션은 뻘거쳐.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지금 요번 만기는 아랫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왜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지. 근데 만기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이런 얘기가 영상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댓글 쓰고 그러면 되는겨. 아니면 전문가님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야간 방송 오라고 일반이나.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냥 정리해 줄게요. 파웰 연설 타이밍에 약간 좀 변동성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나쁜 얘기만 아니면 돼요. 노프라브럼 설령 나쁜 얘기여도 320까지 확 밀기보다는 요건 좀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옵션 포지션은 좀 저자들은 좀 밑에 방향이다. 그 다음에 향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지표 나오는 거 그거는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좋은겨.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해주면 이번에도 또 보다시피 반도체, 로봇, AI, 2차 전지 등 핵심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조정은 이제 3분할 매수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조정은 적극 매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요게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1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무조건 회원 가입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종목이 밀리면 나는 또 반도체도 같이 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말이 씨가 돼갖고 밀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방에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또 대박 나고 그러는 거야. 자 넘어가겠어요. 기존의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물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거나 현금을 구해가지고 추가 매수했으면 다 수익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또 많이 올라갔다 또 밀리니까 좀 거시기 하죠. 상관없어. 어차피 저점 보고 왔으니까. 다만 또 다음번에라도 대신 신용으로 사거나 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 삼아 더 살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구해서 계좌에 놓고 그걸로 추가 매수를 해도 해는 게 맞는 거야 지금은. 절대로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장 못 올라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비중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적당한 비중으로 물린 사람, 그 다음에 비중이 작은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해갖고 구분을 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잘 봐 여러분. 비중이 많은 사람은 반대매매가 안 나가게 하면서 보유를 해야 돼. 내가 예전에도 비트코인 갖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줬거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반대매매가 나가는 가격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는 미수를 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으로 주식을 사서 3개월까지 가거나 담보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증권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지금 이종복이가 하는 얘기들은 과거의 나의 지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해본 적이 없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하지만은 저건 기본 상식이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퓨처를 샀다 치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1,000만 원어치 산겨. 그게 신용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600만 원이 밀려 내려가는 쪽으로 갈 때는 그게 이제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놓인다라고 보면 되는겨. 그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 봐봐. 그래서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종목이 막 흘러내릴 때는 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100주씩이라도 좀 줄여야지 반대매매가 안 나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만약에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에 반대매매 청산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잖아. 무조건 돈을 안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도 그런 대응을 하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중이 적당하다. 무조건 추가 매수. 그러면 또 수익으로 나옵니다. 대신 지금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적당한 비중이면 추가 매수나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반도체, 로봇, AI, 2차 전지 등 핵심 주도주여야 돼. 제약주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제약주도 괜찮을 수는 있으나 핵심 주도주는 아니야. 제약주는. 그렇지만 제약주도 이 전략을 취하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내 정규 방송에서 나는 저 전략 한 달 내내 줬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외지가라면 다 수익으로 전환됐고요. 내가 포스코 퓨처 추가 매수서부터 이거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월 달에 한번 사서 물려버리고 그 뒤에 밀릴 때는 나는 추가 매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이 불안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한 번에 그렇게 비중을 다 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한 번에 다 실었다 해서 나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못 내게 된 거지. 거기서 만약에 적당히 들어갔고 밀렸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수익이 나갖고 팔아버렸을 거 아니야.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드디어 때가 됐다 하면서 했던 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쇼츠에 공격적 배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이미 여러분 여기 보여요? 이미 이게 그 10월 26일 타이밍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 지금도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월 26일 날 내가 한 말이에요, 이거. 여기 내 유튜브 구독자들. 이게 다 말이 이쪽으로 온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폭락장을 온몸으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 대답을 하고 가라는 거지. 자, 확인했습니까? 저 때 여러분들이 계속 저걸 온몸으로 경험했으면 어제 같은 역사상 처음 나오는 시세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하더니 또 이렇게 또 어이없게 또 확 밀어버리죠. 이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변동성 지수, 옵션 가격 구조, 기간 외국인 포지션 분석에서 나온다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기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죠? 내가 이렇게 일정한 사람이야.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야.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고 놓치면 아까운 기회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먹힐 거를 내가 알아요. 다만 먹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이 잘 가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때 분명히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 얘기가 10월 26일이잖아. 어제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던 것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한쪽으로 딱 확인이 되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았나 모르겠다. 자, 내가 이제 실제로 종목 한두 개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내가 마켓텐이지 그거 마켓텐 방송할 때 뭐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잖아. 지지와 저항. 1차적으로 지금 다시 그대로 밀리죠. 이것도 이번에 매도 레프트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겨. 그리고 만약에 이 이하로 또 밀린다. 이번에 여러분들 얘가 12만 7천원에서 19만원으로 올라간 거 봤죠? 이거 19만원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언더슈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왜 유독 약한지는 아까도 내가 방송 중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증권사 매도 레포트입니다. 자, 요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한 게 이런 거거든. 추격 매수를 안 하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서 또 피해갔고, 추격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주식이 밑으로 급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온 거 확인했잖아. 그럼 여기서 또 밀리면 이게 무슨 기회가 되는 겁니까? 이걸 뚫고 밀리는 거니까. 이걸 뚫고 밀리는 거니까 이게 또 기회가 되는겨. 그러니까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물렸잖아. 이쪽 어딘가로 급락할 때 30만원 이하로 왔을 때 추가 매수했으면 무조건 대박 난 거야 이거.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냥 35만원에 매수했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가 매수했어도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여기 언저리에 갔을 때는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뚫고 밀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밀리다가 돌면 여기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격 매수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번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얘를 가장 정확한 지지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이게 28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주식의 지지선이 되는 게요.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디서 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지에서 사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오늘 밤 미국이 또 좋게 끝나고 내일장 우리나라가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지지가 21선이 29만 7천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협을 하는 게요. 29만 7천원에서 28만 3천원 사이 언저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기관 외국인 동향과 해외 선물 동향을 보면서 분차트를 보면서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20만원대에서 30만원을 훌쩍 넘어간 다음에 다시 30만원 초반대로 오잖아. 그러면 30만원 초반대가 깨지는 시점부터 다시 매수 관심을 가지면 되게 되는 거지. 대신 이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고 한 게 아니니까 시장에 따라는 조금씩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걸 이해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성에서부터 하나마이크론 등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적산병급으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적산병급으로 급등할 때는 한 번은 어떻게 한다? 비중 체크 한 번 정도,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얘도 또 마찬가지. 된고가 3만원이요 5일선이 뭐 28,500원이고 21선이 27,000원대 있잖아. 그 이쪽에 어딘가로 왔을 때가 또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주식 되게 쉽죠?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내가 기다리면 온다고. 더 이상 디테일한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할인 이벤트라도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맞는겨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번 야간 강연 방송의 기본 수익률입니다. 공식 추천주 기본 수익률. 우리는 한번 수익 주면 저 정도 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녹화로 다시 틀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력함을 가지고 추천을 했는지 보면 돈이 있으면 안 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만약에 포스코 퓨처를 40만원에 사서 물렸다 쳐. 그러면 내 기준에는 23만 5천원, 이건 30만원 이하라고 보면 돼. 30만원도 맞아요 여러분. 41만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이 맞은 사람 기준에 30만원대 왔을 때도 강력 추가 매수고 문자 메시지도 나중에 다 보여줄 거야. 그러면 36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으로 바뀌었지. 40만원에 산 건 4만원 손실이지만 30만원에 산 건 6만원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23만원대 매수한 사람은 초대박으로 바뀌었고, 절대 손실 안 난다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서 사도 지지에서 매수하면 웬만하면 손실 안 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이번에 이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 폭락장도 지금 온몸으로 맞았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두렵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실업수당을 적게 청구하고 또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 발언을 하고 또다시 환율이 오늘 한 50원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조금 거시기 했겠지. 근데 1차적으로 어제 너무 많이 땡겨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거의 절반 수준 정도를 밀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스닥도 마찬가지 11%인가 12%.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퍼센테이지로 빠진 게 서킷 브레이크의 기준이 10%거든. 10%.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가 5%일 거예요, 여러분. 서킷 브레이크 수준을 넘어가서 끝난 경우는 이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증권 역사상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상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또다시 수익은 나 앞에 있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그죠? 예, 시장 대응을 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계좌가 말해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고점에서 물려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밀리면서 느끼는 그 박탈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샀었으면 그 수익이 워낙 커가지고 거의 여러분들이 본전이거나 먹고 팔 수 있는 가격에 왔기 때문에 최소한 어제 비중을 줄였을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어제 비중 줄이라는 문자 되게 많이 줬습니다. 대신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쪽에 비중 작으면 그쪽을 더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된다라고 했고, 요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 링크는 이 이벤트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 찾아와서 회원가입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